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막연하게 위험할 것만 같이 느껴졌던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개편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중동 백과사전. 이제는 진짜 세만 씨의 고정 멤버로 드디어 합류하셨습니다. 아시아엔 알파고 편집장과 앞으로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네요. 고정한다고 해서 늦게 부르시네요. 중간중간에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8월에 개편을 맞아서 이렇게 짠 멋지게 등장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일원이 되셨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친정으로 드디어 들어오셨군요. 예, 그 친정보다 엄마품. 엄마품. 예. 네. 친정은 좀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약간 섞여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고 편집장님의 이름을 건 코너가 마련이 드디어 된 건데 소감, 각오 한마디 하고 저희가 일단 제 이름이 건 거 아니에요. 그냥 중동 백과사전이고 전 한국 사람인데 무슨 중동이란 저를 엮이세요. 아유, 그래도 한국 사람이시지만 가장 전문가이시니까 저희가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출발하고 밖에서 뺑뺑 돌았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좋죠. 아, 정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세계를 만나는 시간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 지가 한 5개월 정도 돼가는데 청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국제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곳을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중동이라는 키워드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사실 앞서 제가 이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에 대한 편견, 오해가 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파고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한국에 와서 느꼈던 어떤 중동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같은 거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느끼셨어요? 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당신 아버지 몇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거냐? 아. 그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군요. 네, 일부 다처제를 너무 많이 흔하다고. 예. 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 일부 다처제를 사실은 들으면 제일 기분이 나빠하고 제일 많이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은 여자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더라고요. 왜냐면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한국 남자들이. 아, 그렇군요. 또 어떤 오해 아니면 편견. 뭐 이제 경찰 쓸 줄 아냐. 니네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사격장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걸 질문으로 하세요? 예. 아니면 너무 발전하지 못했다는 걸로 뭐 컴퓨터 제일 먼저 한국에서 봤지 이런 식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에?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예, 저는 컴퓨터 좀 한국에 와서 봤습니다. 하고 좀 오히려 좀 약간 비꼬는 식으로 답변해야지 기분이 전환돼. 안 그러면 이제 답변 한 번, 두 번 하면 괜찮은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비꼬는 식으로 해야지 더 충격으로 주고 잊을 수 없는. 와, 정말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네요. 왜냐하면 좀 약간 중동이라고 하면 다양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두바이 가보시면, 두바이는 중동에서 제일 빛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좀 약간 생활 수준으로도 보면 한국랑 거의 다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여기서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쪽 나라 대사관이랑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후진 나라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중동에 있는데. 이제 중동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코너를 통해서 뭐 중동이라는 지역의 뭐 역사부터 의미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이슈들까지 저희가 샅샅이 알아보는 코너로 준비를 한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뭐 중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알고 싶었던 점, 뭐 이런 건 편견일까요? 오해일까요? 뭐 이런 다양한 궁금한 점들 환영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편집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팔로우 하셔도 돼요. 알파고 신하 씨입니다. 네, 알파고 신하 씨 검색하시면 네, 팔로우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물어보는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 팔로우 수 욕심 없어요.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많아지면 좋긴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궁금한 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인데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답게 네. 뭔가를 했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느끼고 오랜 고민 끝에는 선정했습니다. 네. 이 중동이란 단어가 언제 생기고 뭐 때문에 생긴 건지. 첫 시간에 굉장히 걸맞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네. 한국에서 수많은 뉴스 아니면 국가에서 기록이 지금 매일매일 작성되고 있는데 중동이란 단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성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설마 200년 전에는 조선 왕실에서 중동이라는 나라가 쓰였을까요? 중동이란 단어가. 아니면 총나라 때. 네. 이 단어가 언제부터 그 중동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이해한 중동을 의미하기가 시작했을까요? 네.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걸로 좀 약간 시작해보자 했어요. 오.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기자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동 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안 그래도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좀 약간 이집트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중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제 이집트, 네.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 다 중동의 제일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중동 대신에 뭐 이슬람 국가, 이슬람권, 아랍권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지역적으로 따질 때는 중동이라는 지역의 대다수 민족으로 따질 때는 아랍 쪽이 많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중동 지역에 아랍 쪽만 있다 혹은 중동 지역에 무슬림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중동 지역에 아랍 쪽 말고는 이란족, 투르크족 뜻처럼 딴 민족들이 있긴 있어요. 예. 일단 이란은 그거잖아요. 페르시아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터키는 투르크족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아랍 사람들의 대다수가 무슬림이지만 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종교회를 따르고 있어요. 조금 더 좀 약간 아주 옛날 기독교. 네. 그리고 유태인들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 유대교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집트에 가시면 콥트교가 있어요. 콥트교요. 예, 콥트교는 제일 오래된 기독교 바들 중에 하나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다 북쪽으로 가는 거 아니죠. 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오래된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콥트교회는. 그래서 좀 약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대신 이슬람권이다, 아랍권이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다, 아랍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를 뜻하는 거고 네. 아랍이라는 건 민족을 뜻하는 거기 거고. 때문에 네. 중동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이름 들어보지 않은 종교들도 있어요. 네. 예지디 종교가 있고 조라스트교 있어요. 아직도 배를 신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냥 다양합니다. 그쪽 그러니까 지역은.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나라를 보고 불교 나라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의미부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중동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건 누군가요? 사실은 처음으로 찾아보자면 영국이에요. 영국. 예, 네. 이제 그리고 왜 중동이라는 단어를 쓸 건지도 같은 질문 안에서 설명해 드릴까요? 그렇죠.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영국에 있는 그 회사들이 영국이란 나라가 아니고 영국에 있는 회사들이 여기저기 이제 적기 식민지 활동을 하죠. 그렇죠. 한 나라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술탄이나 아니면 왕 같은 사람을 찾아서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그 왕권을 유지할 테니 너도 너의 나라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원산지를 나한테 싸게 줘라. 그러니까 딴 물자들을 나라를 달라는 거죠. 그렇죠. 딴 나라들은 무역하지 마. 그런 식으로 일단 영국 회사들이 이쪽으로 왔어요. 특히 네. 인도 중심으로 많이 왔죠. 처음에는 영국 회사였어요. 그건 영국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회사를 다음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인수합니다. 네. 그 회사는 너무 유명하죠. 동인도 회사예요. 네. 그 회사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1850년대부터는 그 회사가 이제 국영화가 되면서 국가 물건이 그 국가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영국이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됐는데 이 아시아 지역을 예전에는 회사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라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됐는데 이 네. 아시아에 있는 이 땅을 그래서 인도를 그냥 통으로 지정합니다. 여기는 동쪽이다. 아, 네. 그래서 인도는 동쪽이니까 인도로 넘어가는 한국, 일본, 중국이 극동 돼버린 거죠. 극동 지역이다. 왜냐하면 동을 네.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지역하고 영국 사이에 있는 그 기간도 중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영국 중심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단어네요. 중동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사실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구 눈의 중동인가? 아. 강대국 눈의 중동이죠. 맞습니다. 그 눈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극동이고 인도는 동이고 그 사이에는 중동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1870년대 80년대 영국 기록들을 보시면 네. 중동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 지역이 너무 좁았어요. 그냥 이집트부터 이란까지였어요. 네. 근데 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외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네. 무슨 말이냐면 아프가니스탄을 가지고 러시아 제국하고 영국 제국이 붙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누가 먹을 거냐. 이제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미국 해군 전략가 한 명이 있는데 군인이에요. 장군인데 그분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서에 올릴 때는 네. 뭐라 해야 되나 아프가니스탄까지를 중동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중동이라는 개념이 확대됩니다.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조지 부시 2002년 때 G20 때는 네. 중동을 작은 중동하고 큰 중동으로 불리면서 그 소련에서 나온 그 스탄 나라들 있잖아요. 네. 거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로코, 티니제, 네. 유럽 바로 밑에 있는 지역까지는 큰 중동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들 간의 관계가 지금도 뭐 서로 어떤 나라들을 정복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관계들을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 때문에 중동을 중동이라 부르지는 않는 국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터키는 자신을 중동으로 보지는 않지만 제 보기에는 중동이에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거든요. 키프로스 섬.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중동인데 EU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키프로스를 중동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정말 특이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동인지 아닌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국가들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터키도 우리는 중동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곧 EU에 가입할 건데 뭐 하긴 하지만 EU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죠, 터키가. 네. 일단 파키스탄도 우리를 중동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인도에서 나온 나라는 우리는 아시아 나라예요. 이렇게 좀 약간 네. 아직도 중동이냐 아니냐고 하는 나라들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동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좀 멀기도 하고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이 이 중동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코너를 이 시간 동안 계속 해주실 거니까 네, 이거 한 필요성에 가지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 가지만 추가해 드릴게요. 우리는 왜 중동을 알아야 되냐. 지금 네. 한국이 일단은 에너지적으로는 중동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 석유를 그쪽에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제일 큰 시장들 중에 하나는 중동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는 일본이랑 싸우고 중국으로 문제 생겨도 우리는 중동에다가 어마어마한 자동차하고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나라들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는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이제 좀 약간 고급 건설 회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단순히 집 지우는 거 아니고 높은 건물들, 고층 건물들 지우거나 아니면 수조 터널들 지우거나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건설 회사들 통해서 우리가 버는 돈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지금 중동에서 많은 높은 건물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네. 이 중동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정말 잘 모르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중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이 많네요. 네, 30. 제가 소개할 거예요. 네, 3049번님. 중동이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왜냐면 맞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스킵하실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앞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고민도 해보고 이슈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보는 시간 앞으로 계속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의 알파고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